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천안문 성루에 올라서 열병식을 관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관람 미리 보기, 저희가 준비를 오늘 그래픽과 함께 자세히 했는데 중국이 어떤 신무기를 내놓을지 이게 가장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 열병식에서 신무기들이 중심으로 다 소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종대 부부장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성루에 올라가서 열병식을 함께 보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또 대통령은 어디에 앉을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예. 예. 지금 화면에 저기 살짝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천안문 광장의 가장 상징적인 예. 건물, 바로 그 성루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여기로 올라간다? 예. 예. 그 마오쩌둥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바로 위에 시진핑이 올라가고 그 왼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그림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지금 보면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서는 자리가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중국에서는 만약에 홀수로 서잖아요. 그러면 예.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짝수로 선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오른쪽에 서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왼쪽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서는 사람이 오른쪽에 서는 사람보다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은 오른쪽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왼쪽에 서게 된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쪽 자리에 앉게 되고 푸틴이 이쪽에 앉게 되는데 예. 푸틴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중요한 대접을 중요한 받는다.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 그 자리는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1954년 그리고 195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저 성루 위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마오쩌둥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왼쪽에 서지 그때는 못했습니다. 오른쪽. 예. 왼쪽에 그리고 누가 섰나요, 그때? 왼쪽에는 누가 섰는지 그 사진에 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옆에 저우얼날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으니까 마오쩌둥의 바로 왼쪽에는 서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 자리에 서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바로 러시아는 서로 아주 사실상 동맹관계나 마찬가지 관계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을 더 중요한 자리에 섰다. 이 얘기는 한국의 대통령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방 자본주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10위권의 GDP를 가진 나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하고 FTA를 맺어가지고 같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맺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는 서방도 인정하는 그런 나라, 중국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그렇군요.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을 여기 앉힐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연맹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장 중요하게 그렇죠. 해석한다. 만약에 예. 미국이 왔다, 또는 독일이 왔다, 아니면 영국이 왔다 하면은 앉히고 싶어 하겠죠. 예. 네. 천상치 차장, 네. 과거에 김일성이 갔을 때도 정치적 상황이 북한과 중국이 상당히 좀 밀접하게 움직일 때였겠죠? 그때 이제 54년, 59년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건국 5주년과 건국 10주년. 그러니까 건국 우리가 이게 70주년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때도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던 것이고, 그때 김일성을 초청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북중 관계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다. 근데 지금하고는 뭐 물론 상황이 많이 달랐지만요. 사실 이 천안문 광장이 아시는 것처럼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천안문 저 성루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게 남북으로 이게 880m고 동서로 550m라서 만약 그 안에 사람들이, 군사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 꽉 차면 1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그래요? 있는 엄청난 규모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천안문 예. 광장이.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열병식 퍼레이드를 쫙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바로 왼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보게 되면 그 상징성이야말로 정말 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짜릿짜릿할 것 국격이 같아요. 정말 올라간 거라고. 하종대 부국장 그 베이징 특파원 3년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직접 천안문 광장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열병식을 할 때 거기에 제가 올라갈 수 없죠. 예. 아니 그 밑에서라도 취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평소에는 저게 10원, 중국 돈으로 10원 내면은 지금은 좀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200원, 2,000원 좀 안 되는 돈이죠. 그 돈을 내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당시에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 선포, 정부를 선포할 때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볼 수 있는데요. 천상철 차장이 혹시 올라가셨는지 안 올라가셨는지 모르지만
안 올라가셨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거기가 쫙 진짜 멋있게 잘 보이는 자리고요. 그 자리, 가장 가운데 자리가 바로 중국은 전문부터, 남쪽 한차 앞에는 전문부터 천안문, 뭐 오문 해가지고 뒤에 있는 문까지 해서 그게 용축선이라고 부르는 자리거든요. 예. 바로 황제만이 앉는 자리. 그 자리, 그 축선 가장 가운데 자리에 시진핑이 서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제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 거 달갑지 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미국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뭐 한국 정부에 그동안 뭐 가지 말아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추측성 보도들도 나오고 했는데요. 예. 미국 기류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여러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고 하는 거를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미국 정부 자체가 이거를 반대한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동맹 국가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그냥 동반자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같이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것이 전혀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에 얘기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또 가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일부에서는 중국하고 우리가 1950년에 총뿌리를 대고 싸우지 않았느냐. 예.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 총뿌리를 맞댔던 부대는 열병식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인균 대표하고 이제 또 무기 관련 얘기를 또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열병식에 중국이 개발한 신무기 그냥 왕창 선보인다면서요? 거의 뭐 한 80% 이상을 예. 신무기를 선보이는데 80%나? 네. 예. 총병력 1만 2천 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무기 위주로 선보이기 때문에 병력이 몇 명이냐 이건 사실은 큰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제일 강력한 무기는 뭐냐? 바로 뚱펑 41 대륙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지금 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것의 위력은 사정거리가 이제 한 15,000km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쐈을 때 뭐 미국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미국 뉴욕까지 할 당연하죠. 수 있는. 예. 그런데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다탄두라는 것은 탄두가 10개로 쪼개집니다. 대기권에 진입해서 내려 꽂을 때 탄두가 다시 10개로 쪼개져 가지고 각자 다른 위치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MD를 하면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10개로 쪼개지니까. 그래요? 10개를 미사일을 한 발 날아오는데 다시 이게 10개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위력적이네요. 그 한 발의 탄두 하나하나가 250킬로톤입니다. 예.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6킬로톤이니까 한 16배 위력되는 게 10개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예. 또 미국이 한 방에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이제 무기네요. 미국과 우리가 이제 패권 경쟁할 위치에 있다 하는 걸 과시하는 게 바로 뚱펑 41입니다. 예. 그래도 한 방에 미국 전역이 초토화되기는 네, 어렵고요. 그 정도의 예. 어떤 느낌이다. 다만 그게 이런 거죠. 얼마나 이제 중국이 좀 과시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왜 있냐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으로 쏘아 올리는 ICBM이 미국 전역을 다 커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40일이 나옴으로써 미국 전역을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신윤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10개 이상이 쫙 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예. 그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그러게요. 측면이 있습니다. 하중대 국장은 참 모르시는 게 없는 만물 박사, 초척 박사십니다. 자, 다음 무기도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은 이제 뚱펑 21D. 예.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이 우리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퉁화라는 데다 배치를 해왔습니다. 사정거리 한 2,000에서 2,500km 되는데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유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움직이는 것을 공격하는 어떤 그 무기를 중국이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제일 무서운 미국의 구사력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그 항공모함이 중국을 에워싸서 봉쇄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것을 우리는 격파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뚱펑 21D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이제 몇 개 더 나올 뚱펑 텐데. 31B인데 예. 이것은 탄도 중량이 무려 1메가톤. 1메가톤이요? 예, 1메가톤인데 예. 이것은 이제 한 10,000km 사정거리인데 뭐 LA 정도는 타격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 60배 정도. 60배.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 젠 20도 스텔스 전투기인데 그 다음에 있는 H-6K 전략 폭격기. 여기에 중국이 새로 개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 우리 미국의 토마호크라는 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들어봤죠? 미국이 뭐
상대국을 전쟁할 때 항상 그걸 하는데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걸리면은 여객이 쉽습니다. 여객기 속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뚱펑 H6에 탑재되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마하 2에서 마하 3 정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요? 달리기 때문에 예. 적의 레이더에 감지가 되어도 여객이 힘듭니다. 이런 것을 6발을 탑재를 하고 미국과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굉장히 어떤 그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H6와 뚱펑 21로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이 열병식은 바로 미국과 우리는 경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근데 100% 중국산, 84%가 신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왔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야말로 우리는 패권 국가에 올라 있다. 예.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빅2다. 우리도 미국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이번 열병식을 통해 보여줄 거다. 어떤 무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신인균 대표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감사드립니다.